7일 8시 오후 19분에 사망하셨고요. 무의식 상태였기 때문에 말씀을 따로 남기시지는 못했었고 대중성과 실험성을 겸비한 뮤지션 그리고 마왕으로 불린 남자 가요계의 큰별 신해철 씨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불과 열흘 만에 전해진 충격적인 비보. 왜 이런 믿기 힘든 일이 생긴 걸까요? 최근 6년 만에 컴백했던 마왕 신해철. 오랜만에 새로운 미니 앨범을 들고 나와주셨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곡 쓴 곡들이 네. 쭉 한 모아봤더니 140곡 정도가 생겼어요. 좀 비슷해 보이는 노래들끼리 좀 모아서 내고 요 다음엔 또 그렇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가 됐던 신해철 씨. 하지만 그런 그가 지난 22일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심장이 멈춰 심폐소생술까지 했고 긴급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뭐 실시간 변할 사항을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소속사 측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자세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신해철 씨는 지난 17일 A병원에서 장협착 관련 수술을 받았는데요. 퇴원한 이후에도 통증으로 병원 진료와 퇴원을 반복하다 22일 급성 심정지가 오면서 B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의료진은 신해철 씨가 수술 후 폐혈증으로 위중한 상태라고 했는데요. 장협착과 폐혈증이란 무엇일까요? 장협착증이란 복부 수술이나 복부 외상 등이 있을 때 유착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서 장내 내용물이 아래로 잘 내려가지 않을 때 장협착증이 생기게 됩니다. 폐혈증이란 미생물 감염으로 인해서 생기는 전신 염증 반응입니다. 특히 쇼크가 동반된 경우에는 사망률이 50% 이상 되는 아주 심각한 질환입니다. 장협착증 수술 후 감염이 생기거나 장천공 괴사 등이 발생한 경우 폐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마왕 신해철. 그 원인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 중에 위밴드 논란을 꼽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최근 다이어트 중임을 알렸던 신해철. 그가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위밴드 수술을 진행했고 부작용이 생겼다는 증권과 정보지가 퍼졌습니다. 위밴드 수술이란 식도에서 위가 시작되는 부위에 위밴드를 넣어서 음식이 넘어가는 양을 줄이는 수술인데요. 과연 어떤 관련이 있을까? A병원 측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신해철 씨가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사실조차도 저희가 언급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일절 어떤 내용도 언급해드릴 수가 없어요. A병원 측은 신해철 씨가 수술 후 의료사고로 위독하게 됐다는 얘기는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서 그 환자 개인의 부적절한 처신, 연예인이다 보니 일반적이지 않은 스케줄,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몸 관리가 좀 소홀해졌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병원 측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신해철 씨의 소속사 측 역시 추측성 보도를 자제하기를 당부했습니다. 다만 환자가 주의를 소홀히 한 것 같다는 A병원의 표현에는 유감을 전했습니다. 지난 22일 급성 심정지로 쓰러진 이후 의식을 찾지 못했던 신해철. 응급 후송을 해왔을 시기부터 심장이 멎은 지 상당히 이제 한 30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뇌 손상이 좀 많이 진행이 된 상태였고요. 동료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그를 찾아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접한 모두가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가수 신해철 씨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보를 접한 월요일 밤 급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SBS에서 왔는데 이번에 신해철 씨 사인이나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은데. 담당 의료진이 직접 공식적으로 밝힌 그의 사망 원인 저산소 허혈성 뇌 손상이었습니다. 저산소 허혈성 뇌 손상이라고 하면 피 안에 있는 산소가 머리 안으로 공급되지 못해서 생기는 뇌 손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장협착증이나 폐혈증으로도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예, 폐혈증이라는 게 일종의 균이 피 안에 돌아다니는 상태라는 거고 그러다 보면 쇼크 상태가 올 수 있거든요. 혈압이 떨어지니까 머리로 혈류 공급이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이런 손상이 올 수 있겠죠. 너무나 갑자기 난데없이 찾아온 잔인한 이별 허망하고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 고인이 마음 편히 가실 수 있게끔 정말로 악플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찌라시 기사들이라든지 추측성 보도들 그리고 악플들은 정말로 진심으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말씀드리는데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꿈이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음악 좋아했던 게 삶에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 중에 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행복하려고요. (26년) 전 혜성같이 등장한 20살의 앳된 남학생. 멤버들이 다들 미남이신데요. 여자친구는 있으세요? 절대로 없죠. 기다리는 동안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그냥 딴 생각 특별히 한 건 없고요. 빨리 집에 가가지고 엄마 얼굴 보고 싶다는 생각했었어요. 바쁘게 살아가는 순간 속에도 우린 서로 이렇게 아쉬워하는 걸. 그대에게 세대가 있다고 할 정도로 락적인 필이 아주 대중적으로 잘 스며들었어요. 재밌고 따라 부르기 좋고. 그래서 그 세대에게는 하나의 찬가처럼 불렸던 그런 곡입니다. 서정적인 가사와 멜로디로 큰 사랑을 받았던 그는 1992년 락밴드 넥스트를 결성, 파격적인 음악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 작품을 통해서 다양한 장르를 녹여냈다는 것만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모든 장르를 흡수하는 음악인. 그 밴드에 대한 어떤 자신의 본능, 본색을 갖다가 결국은 넥스트라는 것을 통해서 실현하게 됩니다. 가수 신해철은 매번 새로운 음악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정성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도전했던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누군가는 그의 음악을 들으며 가수를 꿈꿨고, 누군가는 그의 음악을 들으며 작가를 꿈꿨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많이 의지하던 가수 신해철 씨가 이제 하늘나라로 갔네요. 어느 날 다가온 예상치 못한 이별. 그의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가려운 것을 긁어줬을 뿐이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메시지를 내가 모아서 정리해서 요약해줬을 뿐이다 라는 점에서 그 젊은 세대의 감성과 의식을 이끌어가는 거죠.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인생은 경쟁이다. 남을 밟고 일어서라. 이런 쓸쓸한 이야기 말고는 우리 세대를 끌어줄 그런 이야기 같은 것들은 없었고, 그리고 저도 많이 외로웠고, 그래서 같이 서로 위로하는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모여 있다고 생각해요. 음악으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해줬던 가수 신해철. 자상한 아빠, 좋은 남편, 따스한 마음을 지닌 음악인으로 우리는 그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되게 강한 척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되게 마음이 따뜻하고 여린데 오히려 그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이 태어났을 때 소명을 가지고 태어난다잖아. 자기가 세상에 쓰임새 뭐 이런 거. 거기에 부응해서 또 자기 뭔가를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어. 태어나는 게 목적이야. 목적을 다 했어. 그가 만들어 놓은 음악, 그리고 그의 철학, 그의 인생의 어떤 자세나 태도, 이런 것들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쉽게 버리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것은 만약에 내게 재난이 닥쳐서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혹 못다 하고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남기는 이야기이고 편지이면서 또한 제 유언장입니다. 사랑했고 사랑하고 있고 내가 어떤 형태가 되든 사랑할 것이고
열리는 많이 아파 힘없이 누워만 있었지 슬픔은 나게 지더니 새벽 무렵에 잠이 자기 시간에서 내 goodbye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2016년 12월의 광화문 광장. 백만 함성이 쏟아지던 이곳에서 익숙한 멜로디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라 병아리죠? 다들 같은 생각이었을까요? 저 역시 이 노래를 듣는 동안 그리운 얼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너에게 전화를 하려다 소화기를 놓았네 잠시 잊고 있었나 봐 이미 그곳에는 넌 있지 않은 걸 내 영원한 우리들의 마왕 고 신해철. 살아 계셨으면 저기에 서가지고 이렇게 저희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했을 텐데 한국 할 때마다 너무 해철 형 나 보고 싶고 살아있다면 당연히 있었을 저 자리에 그가 없습니다. 다른 동료분들 이제 무대나 뉴스 보면서도 그 생각 저도 했거든요. 아, 저 자리에 계시지 않았을까. 저기에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계셨을 텐데. 누구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분명 저 무대에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마왕은 시대의 문제를 지적하고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이었죠. 지금 많은 선후배 가수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만 어쩐지 그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만 느껴집니다. 뭔가 큰 걸 하나 잃어버린 느낌이에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무언가가 하나 빠져있다 지금. 왠지 광장, 대다수의 관객 또는 참여자들 항상 그 시국에 맞는 메시지와 음악 하면 신해철이잖아요. 대한민국. 1988년 풋풋한 대학 밴드로 가요계에 등장. 꽃미남 발라더로 오빠 부대를 거느리던 그는 돌연 록밴드를 결성합니다. 그 이름 넥스트. 이후 그는 한국 가요계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줄 아는 로커로 자리 잡았죠. 인간이 태어났을 때 소명을 가지고 태어난다잖아. 자기가 세상에서 쓰임새 뭐 이런 거. 거기에 부응해서 자기 뭔가를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어. 태어나는 게 목적이야. 목적을 다 했어.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자기 주장이 있으면 잘난 척한다는 말부터 가장 먼저 듣죠. 말 잘하네. 그거를 수사하기 어떤 기술을 가진 것으로 치고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평소에 몇 시간의 생각을 했을 것인가라는 거는 굉장히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소신 발언을 해온 고 신해철. 그는 연예인 최초로 시사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한 비정치인 최고의 논객이었습니다. 대권 토론에 출연하시죠. 신해철 씨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엉뚱한 동방신기나 비를 청소년 유해 매체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국회 자체를 유해 장소로 지정하고 뉴스에서 차단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의 거침없는 발언은 행동으로까지 실천되기도 했습니다. 대중예술인들의 소명 자체가 대중과 호흡을 함께하고 또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같이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니만큼 당연히 사회의 이런저런 노래로 못다한 부분에 우리가 참여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대체 그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 문제 제기가 안 된다 했어요.
그걸 자기가 하겠다는 거였어요. 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누군가 얘기를 해야 된다. 자기는 그게 책임이 있는 것 같다. 일정한 수준에서의 체벌이라든가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 일정한 수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무슨 뭐 타협해가지고 우리하고 공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은 부당한 체벌로부터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했습니다. 그 본인의 의견을 강하게 얘기해야 될 때 사실은 본인도 많이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자는 방 들어가서 한참 못 나오고 아무래도 내일 방송하고 나면 당분간 활동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그의 발언은 대중으로 하여금 사회 문제에 눈을 뜨게 했고 마침내 기존 사회의 틀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그러진 사회에 거침없이 고함을 질렀던 락커 신해철.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대를 읽었고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큰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대중가수인데 뭐 보통 99%가 아마 사랑 노래를 불렀을 거야. 근데 이 친구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돈 벌려고 인기 얻으려고 저기 음악 만든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 이번에. 좋은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안정과 은행 구조의 잔고 액수가 모든 가치의 척도입니다. 그의 음악은 그렇게 지표 없는 시대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온순하고 착하고 원만한 신해철은 세상에 그다지 쓸모가 없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제 선입견 속에 있는 신해철도 세상을 위해서 쓰임새가 좀 있었으면. 지금 이 광장에 없는 그를 우리는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진정한 리더를 상실한 세상에서 우리는 분노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옛날 우리의 작은 촛불이 되어주었던 마왕의 목소리가 요즘 들어 더욱 생각나는 이유인가 봅니다. 만약 신해철 씨가 살아있다면 지금 좀 뭘 하고 있을까요? 엄청 독서를 날리고 있었겠죠. 난리 났겠죠. 광화문에서 뭐 살고 있을걸요 아마 지금. 국민들에게 그래도 힘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다음이 있으니까, 미래가 있으니까 내일을 위해서 다들 힘내자고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촛불 시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뭐 과격한 사람들도 현재 아니고 단지 너무나 민의가 전혀 전달되는 것 같지가 않고 완전히 국민 전체가 왕따를 당하고 이 소수의 사람들이 전횡을 저지르는 것 같은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의외일 수도 있지만 그런 희망을 담으려고 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호프도 있고. 이제는 더 이상